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의 문제점과 이 제도가 이혼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희 씨와 철수 씨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영희 씨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주장하며 철수 씨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희 씨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철수 씨에게 집에서 퇴거하고 접근 금지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철수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영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조사 결과 영희 씨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보호명령을 신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2024-2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을 근거로 보호명령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폭력행위나 증거가 부족했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구체적인 행위의 특정 부족. 보호명령을 내리려면 폭력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가해자에게 사건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명령을 내린 것은 가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원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에는 이 제도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진짜 피해자 보호의 본래 목적이 왜곡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허위신고로 보호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쫓겨나야 할 수도 있고 접근금지 명령으로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명령은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본인이 억울하다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합니다. 문자, 녹음, CCTV 기록 등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이 남용되었다고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저희 오승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보호명령의 문제점과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담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연락처와 상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